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명자만 팝쇼에 오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요즘에 너무 덥죠. 이렇게 더울 때는요, 여러분들 주변에, 집 주변에 카페에 가시거나 아니면 무료로 행정자치센터에 가셔서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 쐬시면서 명자만 팝쇼를 보시는 게 피서의 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리키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 우리 리키님께서 같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희소식이 생겼죠. 저는 내일이 너무 기대됩니다. 내일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의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있죠. 그래서 저는 요번에는 정말로 기필코 우리가 윤석열을 한남동 관저에서 끌어내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심하게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멧돼지 체포 작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힘들게 우리가 거리에서 아스팔트에서 외쳐서 겨우 잡혀갔는데 그 조이대 그리고 또 어떻게 돼? 지기현과 같은 그러한 판사가 자의적인 판단을 내려서 이 윤석열 내란 수계를 석방시키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지금 이 내란수계, 계엄령을 내린 내란수계가 길을 활보하고 다니고 찜질방복 같은 것을 입고 맛집을 찾아다니질 않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요번에는 정말로 제대로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윤석열은 내란죄도 있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지금 요즘에 뿔뿔 풀려나오는 그 외환죄, 그리고 이 국민들에게 정신적인 피해 그리고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이 윤석열을 반드시 제대로 심사를 한다면 구속을 바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키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1000% 만프로 구속이죠. 이번에는 비아폰을 삭제하라고 지시까지 했습니다. 비아폰 너 통신 잘 알지? 하면서 이번에 부하 직원에게 그것까지 시켜서 실질적으로 그 삭제한 정황, 녹취록까지 나온 상황이라서 이번에는 정말 빼박일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판사분들도 그 자의적인 판단을 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국민의 민의가 어디에 가 있는지 그 방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즉각 수사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이가 그렇게 자기 지지자들한테, 한줌 되는 지지자들한테 손짓으로 인사하면서 그렇게 들락거리는 게 아니라 바로 구속을 해서 교도소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요번에는 정말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 스케치에 준비한 화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1번 띄워주세요. 임성근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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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준수색을 결정하게 된 과정의 중점으로 조사를 할 예정인데 그 부분에 깊게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조사도 예정되어 있는데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는 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수준수색 지시와 관련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진실의 실체가 경찰청에서 12개월간 집중적으로 그걸 보면서 다 밝혀졌다. 라고 저는 그 인간들 때문에 자신 돈 때문에 대구지검에서 12개월을 끌었는데 대구지검에서는 왜 그것을 실체를 밝히하지 않았는지 그것은 제일 아직도 핸드폰 비밀번호는 기억 안 나세요? 예. 비밀번호가 몇 살이었는지 기억 안 나세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아니 질문이 안 돼요. 몇 살인지는 기억나세요? 몇 살이었는지. 제가 먼저 답을 할게요. 집에는 어떻게 들어가냐? 휴대폰 비밀번호는 니네 집 비밀번호가 뭐야? 왔어요.
지시는 안 하셨습니까? 박정우랑 재판에 지금 불출석 하셨는데 오늘은 소환조사 응하신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이제 민간인 신분 되셨는데 특검 앞두고 성실히 조사 임하실 거겠습니까? 네, 임성근이 그 최혜병 특검에 출석을 한 거는 저번 주였고요. 그리고 김계환은 어제 출석을 했는데요. 임성근 출석 장면에서는 되게 재밌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요, 그 해병대 예비역 연대에 이 구성원인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당신 여태까지 핸드폰 비밀번호가 생각이 나지 않느냐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임성근이 정말로 뻔뻔하게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요, 이 임성근에게 핸드폰 비밀번호가 아직도 생각이 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건 바로 기자들이 했어야 될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있는 기자들은 너무 주변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한 해병대 예비역 연대의 구성원인 분이 질문을 했죠. 그런데 뻔뻔하게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 목소리가 들리셨나요? 니네 집 비밀번호는 생각나냐 하고 제가 일가를 한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요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뭐냐면 김계환은 임성근처럼 그렇게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기자의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자는 정말로 여러 가지 질문이 필요 없어요. 딱 한 가지만 물어보면 됩니다. 당신 700, 8080 VIP 경로설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한 거 맞냐? 그리고 그 VIP 경로설 때문에 잘 진행되던 박정훈 수사 그 과정에서 이첩 보류를 시킨 게 바로 당신이 지시한 게 맞냐? Yes or no? 이것만 물어보면 김계환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계환한테 기자들이 질문을 만약에 했다고 쳐요. 그러면 김계환 입장에서는 사실을 말하자니 자기 목숨이 위태롭고, 그리고 또 거짓말을 하자니 또 걸려들겠고, 그러니까 아예 기자회견이라든가 기자의 질문을 받지 않고 성급히 들어가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진실을 말하라.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임성근이고 여러 전환길한테도 얘기했던 많은 말 중에서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이 다른 여타 동물하고 구분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부끄러운 줄 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 동물들은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배변을 숨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화장실을 간다든가 그런 일을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부끄러운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타인이 우리를 보고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점인데요. 이 임성근이라든가 김계환이라든가 전환길이라든가 뭐 정광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운 줄 모르기 때문이죠. 네, 리키 씨는 이들을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 진짜 철면피고, 지금 해병대 대원이 같이 계시던 해병대 대원이 질문을 했잖아요. 핸드폰 번호는 생각이 비밀번호는 생각이 나느냐 하면서 물었는데 0.1초도 안 돼서 모릅니다. 네. 그냥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게 정말 철면피였고, 그 다음에 김기환은 그냥 사람들이 야유하는데도 들은 채 만 채 지나가는 게 한번 저는 현장에서 꼭 보고 싶었거든요, 김기환. 근데 못 봐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내용이 있는데,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로 퀴즈가 있습니다. 네. 오늘 퀴즈는 2문제 나가고요. 2문제 맞추신 분들께 지난번 회차에서 반일행동 친구들이 나왔는데, 반일행동 친구들이 직접 투쟁하면서 겪어와서 써온 일기장 같은 그 기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001, 3001 책 2권을 한 분씩 2분께 선물 드립니다. 오늘도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면 정답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빨리 맞추신 분께 정답
정답을 맞추신 분께 선물 드리니까요. 네, 꼭 맞추셔서 상품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반일 행동의 2000일, 3000일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 당첨이 되지 않으신 분들도 좀 구매를 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얼마나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수많은 이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어떻게 보냈는지 정말 뭉클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들에게 후원을 하고 그리고 이들이 좀 더 힘을 받고서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2000일, 3000일 꼭 책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요번에는요, 리키 씨의 현장 스케치가 있는데요. 네, 제 현장 스케치는 지난주에 집회에 다녀온 영상 서울의 소리에서 국민의힘 앞에서 게릴라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해체행동이라는 명목 하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주말에 나왔던 영상 다 함께 보시죠. 어떤 짓을 해도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갔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많은 이유들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차별하고 서로를 혐오하게 만들고 배제시키고 그런 가입으로 인사해 주셨어요. 말만님 고맙습니다. 저기 높다는 자리에 앉아서 만들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그거 정말 싫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요, 정말 정직하게, 조금 전에 사기 정당이라고 사기 나라라고 했잖아요. 정말 사기 치는 것이 먹히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로 정직하게, 착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존중받고 그것이 멋있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 나와 계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해야 할 일이 내 혈관 속에 햇살처럼 스며오네. 그럼요, 아직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으니까요. 오벨라 차오벨라 차오벨라 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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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좋습니다. 다들 목소리 크게 치시고 차오벨라 차오벨라 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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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현철 자 어깨 더 펴나가고 또 나옵니다. 목소리 크게 준비하시고 오벨라 차오벨라 차오벨라 차오 차오 오벨라 차오벨라 차오벨라 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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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 번 남았어요. 같이 해보세요. 저는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한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답게 존중받을 수 있는 그 가능의 미래를 꿈꾸면서 만든 곡인데 가사가 이래요. 뜨거움이 너의 심장을 두드린다면 낡아버린 세계를 깨고 날아가야 해. 누구도 보지 못한 가능의 미래가 너를 기다려 우릴 기다려라는 곡입니다. 한번 힘차게 음반도 사주셔야 됩니다. 힘차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 박수 한번 줄까요? 이 노래가 아니구나. 뜨거움이 나의 심장을 두드린다면 낡아버린 세계를 깨고 날아가야 해. 누구도 보지 못한 가능의 미래가 너를 기다려 우리 기다려. 네. 너무 듣기 좋지 않아요? 네. 네. 저 가수분이 오래된 민중가요를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하신 임정득이라는 민중 가수입니다. 네. 우리 초심님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셔서 한 2번 정도 이제 국민의힘 해체행동에 같이 함께해서 저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고 계신데 이번에도 역시
신나는 노래를 4곡이나 불러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출심님께서는 항상 출심님 하면은 응징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분노만 하시고 혼내주시고 뭐 이런 모습만 봤는데요. 아이처럼 되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초신님 마음도 저렇게 즐겁게 아이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가수분이시니까 정말 대단하시다 생각도 들고 또 말씀도 잘하시고 노래도 되게 잘하시네요. 네. 현장에서 초심님께서 임정득 가수의 앨범을 10개를 사주신다고. 네. 앨범이 나온 지가 3개월밖에 안 돼서 이 민중가요 분들은 앨범으로 먹고 살잖아요. 네. 그래서 앨범 수익이 뭐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신곡 나온 거 초심님도 구매를 하시고 우리 민중가요 가수들을 위해서 가요를 부르는 가수들을 위해서 우리 민주 시민분들도 많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해야 되겠네요. 네, 페이스북에 네. 임정득 치시면 페이스북에 구매 링크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정득입니다. 네. 임정득 가수 외에도 굉장히 많은 가수들이 있잖아요. 뭐 네. 최도은이라던가 네. 우리가 그 서울의 소리에서 하는 집회에 게릴라 콘서트에 가면은 민중 가수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세요. 네. 근데 실력이 너무 출중하셔서 정말 라이브로 부르시는데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분위기도 굉장히 띄워주시고. 네. 좀 더 많은 분들이 게릴라 콘서트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민주 시민분들이 활발한 분위기에서 기운나게 하는 이런 민중 가수들도 우리가 이렇게 신경 쓰지 못한 부분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들어오신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드릴게요. 네. 날쌘도리님, MC 범기님, 명추양님, 광장규님, 별구름님, 오전열님, 나그랑님, 인월 최지훈님, 영민님, 장경봉님, 틸다님,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장경봉 선생님은 네. 개근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다음 코너로 갈까요? 네. 이번 코너는 한 놈만 팬다입니다. 네. 그리고 PD님께서 네. 임정득 가수 앨범 구매 응원해주세요라고 링크 올려주셨어요. 네. 여기 네. 이제 스태프진들께서 되게 발빠르게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어떤 인물을 다룰 거냐면요. 자, 여러분들. 명찰이 없는데요. 우리 이제 썸네일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는 정말로 이 내란 종식을 하기 위해서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상황인지라 윤석열과 김건희 아직도 구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초점이 윤석열과 김건희에 가 있는데요. 이 인물, 즉 김태효만큼은 저희가 시선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이 김태효 같은 경우에는요, 이명박 정권 때부터 이 해악을, 국가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큰데, 이자가 다시 윤석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댓글 조작 때문에 구속되어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그 사면까지 해준 게 윤석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명박 시절에도 대한민국 국민의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에 끼친 해악이 너무도 큰데 이 윤석열이 너무도 모자라니까 자기가 아는 바도 없고 판단 능력도 없고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김태효를 다시 불렀습니다. 윤석열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이명박을 조사를 하면서 이 이명박이 데리고 있던 모든 참모진들 그리고 그 같이 일을 꾸민 사람들의 조사를 하면서 속으로 이자는 좀 똑똑하게 쓰면 좋겠다 하는 그 뭐 어떤 명단이 있었나 봐요. 유난히 이명박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썼는데요. 이 김태효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끼친 해악이 너무도 큽니다. 자, 요번에 보시면은요, 그게 뭐냐면, 김태효 같은 경우에는요, 대한민국의 국익보다는 일본의
이익을 더 많이 생각하는 그 유명한 중일마.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자가 저는 대한민국의 역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1번. 네. 여기에서 이 1번이 이게 아닌가? 네. 이 사진은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거였는데요.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태효, 여기에서 김태효가 문제인데요. 김태효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 가족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 김태효의 모친이 윤석열이가 석방이 돼서 나갔을 때 저렇게 환영 꽃다발을 전달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저렇게 보면은요, 아파트에서 대통령 4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런 카드를 걸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거는 서로 협의도 안 된 그냥 동대표 마음대로 걸었던 플랜카드라래요. 네. 그러니까 그냥 직권 남용입니다. 네. 저런 동대표 단체도 각자 모임을 해서 뭔가 투표를 통해서 저렇게 현수막 걸자 이런 회의를 통해서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저런 것도 자기 마음대로 달아놓고 어머니도 저런 식이고 실질적으로 아버지도 김경애 씨인가 그럴 거예요, 이름이. 네. 그분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그 공안 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그냥 공안 집안이고 김태효 자체는 어떤 걸 보고 자랐겠습니까? 김태효는 전두환 시절에 있던 아버지, 잘 나가는 그 아버지의 밑에서 자란 그 아들일 뿐이고 네. 그 아들도 이명박 정권 때 41살 때 실질적으로 그 국가안보실장에 가까운 그런 권력을 쥐게 되면서 네. 굉장히 큰 권력을 누리게 됐던 거죠. 네. 그리고 이 김태효 같은 경우에는요, 2009년 이명박 정권에요, 무려 제5회 낙가손의 야스히로상을 수상한 전력이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낙가손의 야스히로 수상한 이 2009년부터 국정원이 일본 극우단체에 예산 지원을 몇십억이나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진 자료가 있을까요? 네, 서울의 소리에서 밝힌 자료가 있는데요. 국정원이 일본 극우단체에 예산 지원 몇십억 원을 지원을 한 그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은 김태효가 2009년에 낙가손의 야스히로상을 수상을 했고, 그리고 또 국정원이 그때 맞춰서 또 그때부터 일본의 극우단체에 돈을 지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일본의 극우단체가 하는 그 극우단체에 대한민국 국정원이 돈을 지불을 한다라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 네. 일본의 외교관 중에 한 명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김태효 같은 사람 10명만 있으면 한일 합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만큼 친일 오브 친일, 뉴라이트 중에 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김태효라는 사람은 박근혜 정권에서 그 일본군 성노예에 대한 그 처벌이라든가 그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이러한 것에 졸속적인 외교로 그냥 무마시킨 그 인물로도 또 알려져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너무나 큰 해악을 끼친 자가 바로 김태효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영상 3번 올려주세요.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정치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수사에 미리 대응했다는 의심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전에 만난 이유를 물었지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RN 출국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왜 만났나요? 무슨 말씀하시는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네. 자,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요, 김태효가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가 돼 있었죠. 그래서 이명박의 그 정권에서 댓글 조작을 했고, 그것 때문에 구속이 됐고, 그것 때문에 전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전과를 어떻게 했어요?
이 윤석열이가 사면을 시켜줬습니다. 사면 복권을 하고 자기의 이 정부에 또 데려다가 일을 시키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권은 이명박 정권하고 똑같고 어떻게 보면은 이명박 정권보다도 더욱더 친일적인 그러한 정권의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난번에 김태우도 그렇고 이번에 이 김태효 네. 그 강서구청장으로 나왔던 김태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김태효도 마찬가지고 아니 어떻게 쓸만한 인물이 얼마나 없으면 이렇게 중범죄를 저질렀던 애들을 자꾸 이렇게 갖다 씁니까? 네. 네. 요번에는 보면은 이제 지금 약간 이제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요번에는 리키 씨께서 예, 사진 3번 올려주세요. 네. 말씀해 네. 주실까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미국에 있는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만난 사진입니다. 대선을 30일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김태효가 최상목과 한덕수와 더불어서 미국에 넘어가서 이렇게 외교를 했던 장면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외교가 본인한테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서 이렇게 알박기 같은 그런 형식으로 외교를 한 그런 구색을 갖추게 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월권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관세 협상과 더불어서 미국과 네. 재무장관과 만나는 일이었어요. 근데 김태효가 국가안보실 차장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재무장관과 만나는데 안보실 차장이 넘어갈 일이 있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사진 4번 준비했습니다. 예. 사진 4번을 그 전게 없을까요? 재무장관 그 사진이 없을까요?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요, 재무장관 사진을 이제 제가 준비를 못했나 본데요. 미국의 그 재무장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둘러서 자기네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대선 30일을 앞두고서 한국에서 자기네가 자기네 발로 와가지고 협상을 요청했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재무장관이 느끼기에 어떻게 느꼈냐면은요, 이 사람들이 이 협상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이 대선에 좀 더 유리한 이 고지를 차지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가. 미국의 재무장관이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김태효가 최상목이랑 해서 어떠한 뒷거래가 있는지 정말로 조사가 필요한 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요, 이자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무슨 협상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윤석열이가 끼친 해악이 너무나 크고 금전적으로나 대한민국 국민에게 정신적인 피해도 크잖아요. 그거를 되돌리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쉬지도 못하고 지금 아침에 일찍 나오시고 퇴근을 언제 하냐, 우리가 퇴근 검사를 할 정도로 주말도 없고요, 휴가도 없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곳곳에 끼친 이 해악과 잘못된 이 시스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불철주야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외교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외교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irreversibl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돌릴 수가 없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상목, 한덕수, 이 김태효가 미국에 건너가서 협상을 한 게 대한민국의 국익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은 이거 정말로 되돌릴 수도 없고 대한민국 국민이 이 협상에 따른 어떠한 금전적인 거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나왔다시피 제2의 사드 배치처럼 어떠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다음 정권에서 아무리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김태효는 정말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아까 올려주셨던 그 김민석 총리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말씀해 주세요. 네. 아까 같이 본인의 권한이 없음에도 넘어가서 본인이 한덕수, 김태호, 최상목이 어쨌든 월권을 했던 행위를 김민석이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오해를 김민석 일으키고 국무총리. 네. 이때는 사실 국무총리 이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국무총리 전에 국회의원일 때 김민석 국회의원 시절에 한미 관계를 오해를 만든 매국노 집단을 엄벌해야 된다라고 한덕수, 김태호, 최상목 등을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을 협상단에 포함하려 했다며 무산되자 김 차장이 미국에 따로 건너갔다는 신뢰할 만한 근거들이 확보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미국에 자기가 어떠한 목적이 있었길래 따로 건너갔는지 정말 너무나 걱정되지 않습니까? 저는요, 대한민국의 이 김태효가 개인적으로 싫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국익에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금전적인 피해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금액이 오고 가거든요. 네, 이런 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이상한 일들이 김태호가 어떤 수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리박스쿨이라던가 뉴라이트 관련된 것들 모두 다 김태호가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뉴라이트의 것들, 뉴라이트 전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뉴라이트는 2008년도부터 김태호가 뉴라이트 백인 선언을 하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고 지금 역시도 뉴라이트 교육과 사상은 김태호가 지금까지 뿌리 내린 것이 사실입니다. 전직을 봐서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권의 댓글 조작 사건으로 처벌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경험을 가지고 다시 윤 정부에서 이 똑같은 이 일을 저지른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수사해서 싹을 잘라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게 있어요. 여태까지 대한민국에서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어떠한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이 잘못을 한 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들끓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자에 대한 어떠한 그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김태효 같은 자가 어떠한 마음을 먹고 그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해를 끼치는 어떠한 일을 하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그 김태효는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이명박 정권 때부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굉장히 철저하게 면밀히 조사를 한 다음에 껌껌이 우리가 그 조사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제3의 김태효가 다시 또 나타나고 대한민국엔 또 제2, 제3의 리박스쿨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부영 의원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네, 이부영 전 의원이 야당 향해서 김태효를 조사해야 된다라고 현장에서 말씀하셨었어요. 제가 이 현장에 있었거든요. 왜 최상목하고 산자부 장관과 미국의 관세 논의하러 갔는데 김태효는 왜 쫓아간 건지, 무슨 자격으로 거기를 가냐. 민주당과 야당들이 그를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 그 잘난 국힘당은 뭐하고 있나. 똑똑히 봐야 한다. 이것은 국내의 문제가 아니다. 김태효의 비행을 조사하라라고요. 네. 이부영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특검 보면은요, 진짜 그 공통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모든 특검에 거론되는 자가 바로 김건희 그리고 김태효입니다. 김건희, 김태효는
문어발처럼 모든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에 다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각종 특검에서 서로 조사하겠다. 김건희 우리가 하겠다. 김태효 우리가 먼저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태효는 그래서 이 특검 저 특검에 계속 다 출두를 해야 되고요. 조사를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요번에 꼭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에 이제 관세 논의를 하러 갔는데 아니 세상에 안보실 차장이 미국의 관세에 무슨 영향력을 끼치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윤 정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정권이냐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낙하선의 야스히로 상을 수상한 대한민국에 딱 3인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3인이 있는데요. 그 3인이 전부 다 윤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윤 정부에서 김태효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한 명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일본 대사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북한 뭐 인권 협력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북한도 요번에 무인기 보낸 그 외환 위기 요 조작에도 또 가담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윤석열이가 이 계엄령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모색을 했는데요. 그것의 한 일환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알박기를 해서 그래서 그 계엄령의 빌드업을 하지 않았나. 계엄령도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뭐 장기 집권을 꾀했다고 해요. 가당치도 않게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는 생각지도 않게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장기 집권을 꿈꿨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의 어떠한 그 의식을 잘 모르는 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요번에는요. 자, 사진 7번 올려주세요. 네. 김태효가 세상에 해병대 해병 특검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경로한 안보실 회의 참석자들을 소환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무려 조선일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나 요즘에 스탠스를 보면은요, 특히 중앙일보가 지금 배에서 뛰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특검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당시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보실 회의 참석자들을 다음 주부터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기사를 보면서 또 제가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임성근 때도 갔었고 김계환 때도 갔지 않습니까? 네. 요번에 제가 김태효가 출석을 할 때 가서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하고서 또 외쳐야 될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김태효는 굉장히 바쁘겠어요. 이 특검 저 특검 다니느라고. 왜? 김태효가 저지른 이 죄악이 너무나 크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김태효가 제 생각에는 이명박도 그렇고요. 이명박도 잘 모르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아는 건 경제 좀 자기가 무슨 어떤 기업의 사장으로 있었다. 이거 가지고 돈만 밝히는 오로지 돈의 노예인 이명박과 그리고 윤석열처럼 무지하면서 떠버리기 좋아하는 이 윤석열이를 김태효 입장에서 딱 이렇게 봤을 때 딱 내가 조정하기 좋겠다. 내가 이렇게 허수아비처럼 이렇게 가지고 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태효가 자기가 맡은 직책에 비해서는 너무도 여러 가지의 어떠한 분야를 가리지 않고 김태효의 영향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태효를 파면 이 윤 정부의 비리가 모두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안 끼는 데가 없네요. 이 정도면은 그냥 안보실 1차장이 아니라 안보가 구멍난 차장 같네요. 네, 정말 안보라고 언급하기에는 김태효는 정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번에 들어오신 분들 한번 인사 한번 더 드릴게요. 네. 틸다님, 공정과 상식님, 신호균님, 스티븐 S님, 지니지니님, 내라는 아직 진행 중님, 김미경님, 최경님, 박희수님, 로지님,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내라는 진행 중이라는 그 이름을 보니까 정말 지금 내란이 진행 중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 끝난 게 아니고 물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경제 이외에도 내란 종식을 말끔히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요번에도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네. 아까 봤죠? 네. 아까 뭐를 봤냐면, 그 김태효가 댓글 조작 사건 때문에 이렇게 그 법원에 출두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리키 씨께서 네. 박지원 의원님. 네. 박지원 의원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박지원 의원도 내란 부두목 한덕수, 그리고 곧 구속될 수밖에 라고 하셨고, 김태효 소환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김태효가 외환죄가 같이 엮여 있어요. 외환죄 수사를 하는데 국가안보실 차장이 실질적으로 관여를 했다라는 정황 증거가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얘들은 지금 하루하루 잠을 자는 게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었습니다. 윤석열이가 외교를 망쳤죠. 그리고 또 교육을 망쳤죠. 역사를 망쳤죠. 그리고 크게는 경제를 망쳤죠. 그런데 국방마저도 망친 이 윤석열이 정말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얼마 전에 윤석열이가 저렇게 무인기 보내고 박수치고 이랬다는 얘기를 듣고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지지자분들 만약에 계시다면은 이거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을 왜 지지하십니까? 윤석열 지지자들이 우리 민주 진영을 향해서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이 빨갱이들아,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반국가 세력. 네, 반국가 세력. 정말 반국가 세력은 윤석열 아닙니까? 세상에 어떻게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이들이 반응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쳐들어오는 그 분위기를 예상을 하고 박수를 쳤단 말입니까? 이게 정말로 국가 안보를 생각하는 자입니까? 빨갱이는 제가 윤석열한테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빨갱이이자 반국가 세력의 바로 윤석열 당신이라고 저는 강하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이 와중에도 속상한 것은 아직까지도 제 지인들은 계엄령이 일어났는데 왜 국회에 가고 왜 그렇게 국회 밖에서 또 왜 안국동에서 한남동에서 그렇게 밖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지인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지인도 그렇지만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 청년은 개혁신당 이준석을 지지하는 청년이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계엄령을 왜 때렸냐면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랍니다. 윤석열이가 하는 족조 야당이 진짜 지금 이제 민주당이죠. 그때 당시에 야당인 민주당이 껌껌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꼭 얘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계엄령을 수천 번을 내렸겠다.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는 정말 젊은 검사들한테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모든 그 안건마다 전부 다 그 발목을 잡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 그 여당 쪽에서도 노무현 대통령님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세상에 그 탄핵 위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비가 와도 내 탓, 비가 안 와도 내 탓, 다리를 뻗고 잠을 주무실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하루하루를 걱정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계엄령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이제 리키 씨께서도 그때 촬영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계엄령 나자마자 저희가 국회의사당에 갔는데요.
그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헬기가 뜨고 장갑차가 오고 너무나 무시무시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그 군인들 그리고 경찰들한테 울며 매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국민을 지켜주셔야지 윤석열이 내란 수계를 지키시면 안 되십니다. 역사에 죄인으로 남지 말아 주십시오. 눈물로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피바다를 면한 건데 청년들이 너무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리키님께서 청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게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나름 우리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했는데 아직도 일부 커뮤니티들 뭐 부동산 스터디 뭐 FM 코리아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들 그게 결국에는 윤석열과 김태호 그 뉴라이트들이 내려오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그 논리를 결국에는 그들 커뮤니티에서 계속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을 계속 악마화시키고 계속 악마화시키면 그 반대를 찍을 수밖에 없는 논리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지식을 퍼뜨리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무 이것이 안타깝고 조금 더 보다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바른 뉴스, 그 뉴스를 걸러내는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대한민국의 교육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뉴라이트 사관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이제 30대, 40대, 50대가 됩니다. 이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미래가 어둡습니다. 정말 제2, 제3의 윤석열이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제2, 제3의 김태호, 리박스쿨 이게 부활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이 교육계가 많이 이제 개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교육부 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고령 인구가 없어져서 고령 인구가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서 결국엔 자연 감소했을 때 우리가 정권 연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커다란 오산입니다. 네. 지금 10대, 20대는 굉장히 극우화가 돼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부모와 싸우는 40대, 50대, 40대, 50대 부모와 싸우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립각을 많이 세우고 있거든요. 정치색이 너무나 뚜렷하게 다르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교육 정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투표 연령대를 낮췄지 않습니까? 고3도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연령만 낮춘 게 저는 큰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내가 정치적인 어떠한 베이직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투표를 제대로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이제 떠도는 말들 그리고 청년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말들에 이렇게 휘둘리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청년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요. 계엄령이 성공했더라면 여러분들의 이마에 총알이 박혔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엄령이 성공을 했더라면 대한민국 국민의 그 권리 있잖아요. 법적인 권리도 다 내려놔야 합니다. 군부에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 10,000개의 영현백 있죠? 시체를 담은 영현백 거기에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 보장이 있습니까?
혹은 내 가족이 그런 일에 그자들이 생각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모함을 당했다. 그러면 내가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계엄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청년 여러분들도 옴짝달싹 할 수가 없는 입번끝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엄령인데 이 상황을 모른다라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교육 부분을 침투해서 역사를 뒤틀고 그리고 댓글과 이런 조작을 한 거에 그 몸통이 바로 김태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김태효를 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올라온 게 오늘 뉴스 굿. 윤상현 이놈도 드디어. 윤상현 뭐 기사가 났나 보네요, 오늘. 네. 이따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란은 아직 진행 중님께서 오늘 내란당 앞 집회 하나요? 여의도. 네. 서울의 소리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월요일 서울에. 빼고 매일 하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 빼고 매일 10시부터 6시까지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점심시간 요즘에는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네. 12시 넘어서 12시 시작하는 넘어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거기에 국힘당사 앞이거든요. 그러면 건물에 이제 그늘도 좀 져있고 물론 파라솔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근데 서울의 소리에 국힘당 해체에 대한 이 목소리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박수영이라고 하는 자가 뭐 25만 원 자기네는 안 받겠다. 아니 자기 지역구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봤습니까? 그러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내란 종식이 되기 위해서는 김태효를 비롯한 여러 내란 공범들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아주 백해무익한 집단 국힘당이 해체되어야지 진정한 내란 종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로 꼭 오세요. 이 서울의 소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집회에 오시면은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면전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말씀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보면은 너무 속 터지지 않습니까? 이 윤상현이 한번 보세요. 윤상현이 보면은 온갖 말을 다 하고 있는데요. 그 눈앞에서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은 서울의 소리가 깔아놨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누구든지 오셔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집회만큼 시원하게 소리 지를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산에 가서도 소리 지르는 게 좀 부담스러운데요. 그리고 요즘은 산에 가서 소리 지르는 사람을 잘 못 봤어요. 네. 집회 가시면은 시원하게 소리 질러도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네. 네. 서울의 소리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나 마이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이 또 있어서 인사 한 번 더 드릴게요. 네. 전 제임스님, 행당동 호랭이님, 그리고 DA님, 장원님.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번에는 사진 9번 김태효가 묵주를 들고 있는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저는요, 김태효의 기도라고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기사를 내줬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요, 김태효가 천주교 신자인가 봐요. 네. 저도 천주교 신자인데, 네. 기자 이름이 이재명 기자예요. 네. 네. 여러 이제 아이러니한 게 이재명 기자네요. 네. 김태효의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장면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이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정말 너무나 하수로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김건희가 휠체어를 타고 그러면서 이제 우뚝 서가지고 차에 타는 장면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리고 또 김태효는 저 장면에서 묵주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그것을 보고서 정말 저는 가소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천주교 신자라면 저런 행동을 하지 않지요. 네, 마음속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묵주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건 내가 말하는 것은 정직한 말입니다라고 국민들한테 이제 좀 가장을 하기 위해서 한
도구지 저거는 기도하는 장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하느님께서 알아서 벌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저도 천주교 신자지만 저거는 천주교에 대한 모독입니다. 네, 모독이죠. 네. 아니 본인이 죄를 저만큼 지어놓고 저거를 사해달라고 하는 네. 거 아닙니까? 뭐 천주교에서는 그 고백성사라고 있는데요. 네. 그 고백성사도 어느 정도지 고백성사 하느님께서 이제 용서를 해주실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그리고 세상의 이치상 김태효처럼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대한민국의 곳곳에 여러 방면에 피해를 입힌 자는 분명히 수사를 받고 그에 응당한 건건건 다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건건건 처벌을 받는다면 징역 한 몇백 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렇게 받을 거라 생각해요. 충분히 김태호가 저지른 범죄가 너무 많으니까요. 네, 요번에는 리키 씨께서 준비하신 네. 일단 요거의 이제 마지막이니까 네. 저희 아까 준비했던 퀴즈. 네. 네, 퀴즈를 지금 내드리겠습니다. 두 문제 나갈 거예요. 두 문제. 자, 우리 아까 영상에서 소개됐던 민중 가요를 부르던 민중 가수의 이름을 처음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네. 중요한 건, 그 나라의 네, 뭐. 네, 그걸 이야기했던 그 세 글자 네. 적어주시면 됩니다. 김태호가 세 글자. 중요시 김태호가 했던 생각하는. 말. 네. 김태호는 제가 볼 때는 이 육체만 한국인이지 정신은 일본인인 것 같아요. 네, 저기 한번 맞추셨어요, 벌써. 네, 인월 최지훈님께서 임정득 가수. 와,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김태호가 중요시 생각하는 세 글자, 대한민국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든 그 세 글자 있죠? 네, 그리고 당첨되신 분들은 영상이 끝나고 나서 저희 그 전화번호가 띄어져 있을 거예요. 그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 본인의 프로필 사진까지 같이 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네. 네, 두 번째 문제는 아직 당첨자가 없어요. 정말 네, 쉬운데요. 네. 두 번째 문제도 있으시다는데. 아니에요. 아직 없습니다. 네. 네, 세 글자 네. 미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네, 네, 아직 없어요. 네, 아직 없습니다. 네. 네. 아니에요, 최지훈님이 말씀을 거꾸로 하셨어요. 정리를 그게 다시 아닙니다. 하시면, 네, 이 그 세 글자를 위치를 바꿔주시면 정답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친일 사관이죠. 완전히. 근데 김태호를 최지훈님께서는 이미 한 문제를 맞추셔서 네. 다음 다른 분이 맞추셔야 돼요. 네. 네, 저희가 상품을 각각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장경복님 글자 세 글자를 순서 배열을 네. 다시 해주세요. 순서 배열만 다시 하시면 답이 됩니다. 이게 쉬운 문제인데 이렇게 어려웠나요? 제가 그러면 힌트를 드릴게요. 네.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둥꺽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의 힌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면은 이 김태호가 네.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맞아요. 방송에 나와서 떳떳하게 우리가 뭐 일본에 이렇게 사과를 로지님 요구하는 정답. 네. 중일만. 네, 축하드립니다. 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네, 이게 제대로 된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제가 처음에 문제 낼 때 중요한 건으로 시작했는데 네, 네. 그 부분을 인지를 못하셨어요. 네, 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선물로 드리는 그 반일행동의 2000일, 3000일 받아보세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도서는요, 여러분들께서 후원하시는 마음으로 구매해 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글보다는 사진이 많고 이들이 얼마나 10년 동안 힘들게 이어져 왔는지 지금 뭐 반국가단체로 오며 이렇게 뭐 이제 그 오해를 받도록 저는 저쪽 세력에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요. 예, 여러분들 우리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이렇게 올바르게 잘 가고 있는 청년들한테 후원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네, 그 예. 단체가 어디라고요? 반일 행동입니다. 네, 반일 행동. 네. 네. 이번에는 네, 사진 10번 보여주세요. 네. 네, 우리 서미아 의원이라고 민주당 의원인데 김태효가 국회에 나와서 밀정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밀정이 스스로 밀정이라고 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태효는 실제 국가안보실 1차장 시절 때 군사기밀 유출로 유죄가 확정되었었습니다. 저게 밀정 아니고 다른 걸 밀정이라고 합니까? 저게 밀정 아닙니까? 매국노 밀정입니다. 군사기밀을 유출하는데 적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장군님도 계신데 저렇게 군사기밀을 유출해서 우리의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김태효가 우리의 국가안보실 1차장이라는 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네. 서미아 의원님께서는 시각 장애인이시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항상 악수를 하실 때는 이름을 서미화 이런 식으로 이제 들리게 해주시는 그 장면도 봤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저희가 한 놈만 팬다 해서 자, 안 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시원하게 때려주겠습니다. 이 김태효를 저희가 꼭 주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김태효가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아직 구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모든 관심사가 거기에 쏠려 있을 때 이 김태효는 세상에 무려 자기가 교단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봤다시피요. 김태효는 육체만 한국인이지 정신은 온통 일본인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익보다는 거의 숭일, 친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숭일, 사상의 기본을 가지고서 여태까지 일을 해왔던 자인데요. 이 자가 후학을 키우는 그러한 대학에 돌아가서 어떻게 무슨 정신을 또 전달을 할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다시는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요번에는 이 김태효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어떻게 했냐면은요, 달라면 다 주는 그러한 퍼주기 외교를 한 그 뒷 배경이 바로 김태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김태효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오늘 방송하는 건 제가 조사한 거에 4분의 1도 안 됩니다. 이 김태효는요, 정말 벌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김태효의 아버지도 그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는 자였는데 그런 자들이 승승장구를 하고 그런 자녀들이 또 대한민국의 요직을 차지하고 요직을 차지해서 그냥이 아니라 그 대한민국의 그 국익에 해가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김태효가 과연 사상만 그렇게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뒷거래는 일본과 없었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네, 리키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김태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일 오브 친일, 뉴라이트 오브 뉴라이트, 그냥 뼛속까지 친일 관료 중에 가장 친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로 보여집니다. 제가 김태효 뿌리찾기를 통해서 아마 쭉 거슬러 올라가면 그의 징조부는 아마 친일에 더 심각한 그런 관료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들이 비집고 나와서 대한민국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내란 종식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곳곳에 뿌리를 받고 있는 여러 세력들을 발본색원해서 처벌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심 인물 김태호는 이번 기회에 속속들이 수사를 해서 모든 건건이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땠습니까? 요즘에 그 김태호가 언급이 살살살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도 김태호에 대한 여러 사건들 예의주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아까 상품 당첨되신 분들은 전화번호 서울의 소리 지금 명자맘의 팝쇼가 끝나면 그 밑에 설명란, 디스크립션 란에 적혀 있으니까요. 그 전화번호에 꼭 문자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대해 주세요. 제가 김태호가 특검에 갈 때 꼭 가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소리를 치겠습니다. 제가 뭐 일각에서는 여자 초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응징을 가서 그 얼굴을 보고서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하고 소리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근데 제가 들을 네. 때는 저기 여자 초심은 한 번도 못 들어봤고 네. 여자 한 잔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여자 네. 한 잔이요? 네. 네. 정치 한 잔이신 분들도 하실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한간에서는 이제 정치 한 잔에 대해서 여러 말이 있는데 그런 분도 필요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여태까지 또 큰 소리를 내셨던 초심님도 필요하고 또 저처럼 여자지만 이 현장에 가서 큰 소리 제가 가서 굳이 소리치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대신해서 속 좀 편히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대해 주십시오. 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네. 왜냐면 왜 즐거웠냐면 제가 이 김태호를 정말로 혼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준비한 거에 4분의 1도 못했지만 그래도 김태호에 대한 여러분들의 상기를 시켜드렸다는 점에서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네, 김태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드러나서 일을 하는 세력이 아니라 뒤에서 숨어서 하는 참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모르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더 이런 자료들을 준비했으니까요. 김태호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에 마치고요. 다음 주에 화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1시 명자맘 팝쇼 꼭 알람 설정하시고요. 좋아요 미리 해주시고요.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요. 네, 꼭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